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질문합니다. 제 친구가 늘 화가 많아서 술을 먹을 때마다 아내에 대한 욕을 저한테 터놓곤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들을 때마다 힘드네요.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귀점명상 구독자로서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또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참 힘드네요. 재환님,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서 친구에게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채환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런 고민으로 자꾸 채환님에게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채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기점명상센터의 수업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똑같아요. 그분이 이제 술을 드시면 아내에 대해서 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술을 먹으면서 그래도 삶의 작은 유의를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절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지만 술은 못 끊겠습니다. 저한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드세요. 먹을 때마다 재환님 아내와 싸웁니다. 그러면 술을 드시지 마세요. 근데 인생에 제가 이혼을 하든 술과는 이혼을 못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가정도 지켜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아내하고는 싸우고 또 싸우기 싫다고 또 여기 수업 들으러 오고 명상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심입니다. 다 가지려고 해요. 가정을 위해서면은 술을 뭐 좀 줄이고 술을 좀 많이 먹으면 소주 몇 병 먹어요? 2병 먹습니다. 그럼 한 병으로 줄이면 되죠. 아, 예. 그리고 일주일에 먹을 걸 한 2주에 한 번씩 먹든가 10일에 한 번씩만 드세요. 그 욕심이 많아요. 술도 먹고 싶고 아내하고도 잘 살고 싶고 화도 안 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중도를 지켜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화가 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참다 보니까 술 먹을 때 화를 좀 내면 뭐 아내나 주변의 사람들이 술 기운으로 화낸다고 해서 좀 봐주는 것 같아서 술의 힘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내가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를 하니까 자꾸 본인이 욱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성이 더 높아지고 이게 뭐예요? 서로가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최환님 그러고 나면 다음날 되면 너무 후회가 찾아와가지고 맨날 제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안할 일을 왜 합니까? 자제하세요 좀. 스스로 좀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 좀 줄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되다가 어느 날 이제 되돌아가서 수행정진을 100일 동안 했어요. 100일 수행 명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은 거예요. 채환님, 저 2달 정도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시는 분이 제가 술 먹고 싶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채환님 말씀하셨듯이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술을 먹으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술 기운에 실수해도 아내가 좀 이해해 줄 것 같고 내 안에 있던 스트레스를 술을 통해서 뿜어내려고 하는 감정이 있었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태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뼛속 깊이 어느 순간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와서 저는 그동안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고, 파도를 멈추려고 했고, 구름을 가두려고 했고, 바람을 멈추려고 했어요. 근데 100일 명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화님 법문 속에 듣다 보니까 100일 명상의 힘과 더불어서 이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일으키면 파도를 일으키는 그대로,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이 흐르는 대로 그저 관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저도 모르게 아내의 입을 곰곰이 입술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재밌더라고요. 입술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느 순간 아내가 너무 열을 받아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막 쏟아붓는데 제가 그 입술을 곰곰이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갑자기 멈추고 거울을 보더니 내 입술에 뭐 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번 잔소리에 화가 나는 감정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입술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내가 육아일과 가정일로 맞벌이를 하는데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입술이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챕스틱 잔소리한 다음날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표정이 그렇게 맑은 표정, 미소를 짓는 표정을 처음 봤다는 게 최근에.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아내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내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 그냥 올라오는 것을 막 같이 화냈다면 이제 아내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니까 신기하게 감정이 사라지고 화가 올라오려고 하다가 어느새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채화님 100일 명상이 지나고 술도 점점 줄어들고 아내와 관계도 더 좋아지고 저도 술에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제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채화님.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감정을 내버려 둘 때 오히려 감정의 주인이 된다. 감정을 내버려 둘 때 오히려 감정의 주인이 된다. 이 교훈을 이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생각과 감정은 삶의 도구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은 삶의 도구일 뿐. 삶을 살아가면서 부엌에서 후라이팬 쓰고 칼을 쓰고 숟가락을 쓰듯이 생각과 감정은 인생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 도구에 여러분 삶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툭 던져버리면 돼요. 쓰고 버리면 됩니다. 희망입니다.